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삼성 소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는 경자뉴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좋은 말씀 해주시는 우리 김석준 소장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소장님 저희가 두 번째 영상을 만들었었잖아요. 네. 그 두 번째 영상에서 폭등님하고 나무늘보님 질문을 주셨어요. 그거에 예.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오늘 얘기를 한번 시작해봤으면 예. 좋겠습니다. 폭등님 질문은요. 삼성 협력업체 아래쪽에 들어온다고 아는데 그쪽 언제 공사가 시작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거든요. 그거는 평택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네. 이 2023 그 주요 업무 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PPT로 나와 있거든요. 네네. 거기에 보면 내년 6월에 산업단지 승인이 이루어지고 7월에 토지 보상이 이루어지고 2027년까지 산업단지 조성이 마무리됩니다. 그럼 24년에서 27년까지 공사를 한다고 네, 폭등님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P6는 32년까지 완공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지금 P5가 터파기가 들어가고 제가 여기에 좀 사진이 지금 있거든요. 네네. 이게 5기 지금 터파기 해놓은 거예요. 네. 위에 이제 아스콘 이렇게 다 걷어내고 이렇게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기초가 되는 PH 파일이라고 전봇대처럼 이렇게 생긴 거 그걸 이제 박는 일이 시작이 될 거예요. 네네. 요 사진은 그저께 찍은 겁니다. 네네. 따끈따끈한 거니까 네. 이렇게 돼서 지금 지난주에도 저희 사무실에 손님이 오셨는데 그 삼성의 협력회사에다가 자재를 납품하는 분이 대표님이 오셨는데 5기가 3층이라는 얘기를 들었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1기, 2기, 3기, 4기까지는 대략 보면은 건물이 지어져 가지고 가동하는데 대략 3년 걸렸거든요. 네. 그럼 요게 3층까지 가면은 네. 대략 4년 반 그 정도 걸리겠죠. 그래서 네네. 지금 5기, 6기까지는 지금 그 계획보다는 기간이 더 길어질 거예요. 네네. 그래서 뭐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으로 저희가 그 전에 들은 거는 삼성 평택 캠퍼스는 2035년까지 공사를 계속한다고 합니다. 35년까지요. 예. 네. 폭등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무늘보님 질문을 또 한번 주셨어요. 6기는 자리가 없는 것 같은데 5기 확장 여기서 끝나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거든요. 아닙니다. 여기가 우리가 지도에 많이 표시되기를 여기가 P6가 6기 자리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에 P5라고 이제 팻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자리가 아래 위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5기가 되는 거고 이 위에 부분에 그러니까 이 위에 부분에 P6가 들어올 예정이죠. 네. 그런데 이제 관건은 뭐냐면 물류센터가 옮길 거냐 말 거냐 그것만 남은 거지. 네. 6기가 뭐 취소되거나 안 들어온다 그럴 일은 없죠. 네. 아무래도 지난번 영상에서 P5가 예. 이렇게 위로 조금 예. 경계가 좀 네, 올라가서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런 의미를 가지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면 지금 이 끝에 여기가 이제 큰 도로거든요. 네. 끝에 가까이까지 이렇게 5기가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6기가 취소되거나 뭐 변경될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질문으로 경자뉴스는 이렇게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질문 많이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 영상을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지금 이제 평택에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가 가동이 되고 있는데 용인에 또 하나의 소식이 있었잖아요. 남사에. 그렇죠. 예. 이 300조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삼성이 지금 이제 평택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평택시는 삼성에게 뭘 하고 있는 것이냐 뭐 이런 내용들의 영상. 그 삼성전자가 지금 1년에 1천억 이상의 지방소득세를 내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평택시가 삼성전자에 해주는 게 너무 없다. 이런 여론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 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삼성전자가 법인 지방소득세를 삼성이 반도체가 있는 화성이라든가 수원이라든가 또 평택이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삼성전자가 1년에 그 지방소득세를 예를 들어서 1,000억을 준다 그러면 거기에서 분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올해 삼성전자가 평택에다 지방소득세를 분배하는 안분율이 15.7%입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얼마였냐면 11.6%였어요. 작년 통계는 지금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21년 기준으로 해서 평택에다가 삼성전자가 지방소득세를 준 게 900억이었어요. 그러고 그때 당시 21년에 여기는 평택에는
저기 LG전자도 있죠. 진이면에. 네. LG전자는 96억이었어요. 거의 10배 정도 수준의 그 지방소득세를 평택에 이렇게 내려주고 있고, 올해는 당연히 1,000억이 넘죠. 네. 왜 1,000억이 넘냐면은 평택 캠퍼스 그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가동하는 공장 그 폐입이 자꾸 늘어나니까, 여기에서 일어나는 매출이 점점 늘어나니까, 소득이 더 늘어나니까 세금은 더 많이 들어오죠. 네네. 그래서 지금 요즘 많이 용인 이동 남사에 300조 그 투자 계획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 많은 평택 시민들이 그러면 도대체 평택에서는 도대체 뭘 하고 있었냐, 이런 얘기들 엄청 많이 합니다. 약간 뺏긴 것 같은 예. 그런 서운함이 좀 있기는 하더라고요. 뺏겼다는 그런 서운함보다는 평택시에서 속된 말로 삼성에 빨대를 꽂아놓고 세금이나 이런 걸 받아 먹으면서 도와주는 건 없지 않느냐,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굉장히 더 많죠. 그럼 오늘 대표적인 거 두 가지를 보면은 삼성이 이제 그 용인 이동 남사에 저렇게 갔는데, 용인시에서 지금 하는 행정을 보면은 굉장히 빨라요. 이게 어디냐면은 SK 하이닉스가 들어가는 백암면이에요. 네. 거기에 백암 고등학교가 있는데, 이 운동장이 21,000제곱미터 정도가 남아 있는데, 네네. 거기에다 대략 한 30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네. 반도체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설립을 한다는 거죠. 고등학교를요? 예. 그래서 지금 저도 백안면에 몇 번 가보긴 했지만 정말 네. 뭐 시골 도시 뭐 쓸쓸한 그런 동네인데, 여기에다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만든다는 거죠. 이 운동장에다가. 초, 중, 고가 한 군데 다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만든다는데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이것뿐만 아니에요. 그 이동 남사에다가 전철이라든가 고속도로라든가 이런 계획이 다 돼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있는 우리 평택 고도 캠퍼스는요, 모든 교통 인프라가 다 돼 있어요. 저렇게 뭐 네네. 새롭게 할 필요가 없어요. 네네. 모든 게 다 돼 있는데 이런 거 왜 안 하셨나 모르겠어요. 학교. 예, 학교. 네네. 평택에도 공고가 2개 있죠. 뭐 동일공고라든가 평택기계공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움직임이 하나도 없었던 거죠. 반도체를 만드는데 대학을 나오고 석박사 이런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네. 현장에서 그 오퍼레이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반도체 기계를 그 가동하고 하는 데는 고졸 출신도 많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대비가 평택에서는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근데 소장님, 제가 예전에 들은 얘기인데 이게 출처가 정확한 거는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삼성이 평택에 들어오면서 평택에 있는 사람들을 예. 많이 취업을 시켜서 예. 공장을 가동을 시키겠다, 이런 뭐가 있었다. 그래서 평택시에선 땅을 싸게 주고, 예. 이게 속설인가요? 제가 어디서 듣긴 들었습니다. 속설 아닙니다. 아, 네. 그게 아니고 대기업은 지역 인재를 의무적으로 30%를 채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네네. 한번 보시자고요. 네. 2010년에 12월에 그 김문수 지사하고 삼성하고 이제 그 토지에 대해서 이제 계약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2015년 5월 7일 날 드디어 착공을 했죠. 네. 그리고 2017년 7월부터 이제 반도체 1차 공장이 가동을 시작했는데, 그 많은 시간들이 있었는데 왜 평택에는 이런 움직임이 하나도 없었냐고요. 제가 심지어 이런 여기 이제 평택에 국제대학교가 있죠. 거기 네. 그 교수님 한 분을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 국제대학도 자주 가봤어요. 그 교수님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국제대가 위상이 뭐 그렇게 높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삼성이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반도체를 지금 저렇게 공장을 세우고 이러는데, 지방 인재를 30%를 의무적으로 채용을 해야 되는데 반도체 관련 학과를 만들 생각을 안 하느냐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네.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국제대학교 가보면은 뭐 철도 전기과 이런 거는 있어요. 그렇지만 반도체 관련된 건 하나도 없어요. 아니, 학교가 있고 옆에 삼성이 있는데 왜 그런 관련 학과를 만들면은, 요즘 뭐 지방 그 전문대학이나 이런 데들 학생을 충원을 못해서 애 먹는다 그러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얘네들은 벌써 반도체를 저기 용인 그 이동 남사는 아직 삽도 뜨지도 않았는데 벌써 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더 안타까운 거는 이거예요. 여기는 어디냐면은 한국 폴리텍 대학인데요. 반도체 융합 캠퍼스예요. 안성공도에 있어요. 네네네.
안성 공도라면은 평택하고 경계가 네. 붙었어요. 거의 같은. 근데 저기가 폴리텍 대학이면 옛날에 그거죠. 직업전문학교 뭐 이런 거죠. 네, 네. 이름만 대학이라고 붙었지만 여기 한번 보세요. 이름이 아주 반도체 융합 캠퍼스예요. 이게 처음부터 그랬냐? 아니에요. 삼성이 들어오고 막 이러면서 이게 만들어진 지가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과를 보면 이전제 학위 과정인데 반도체 설계과, 반도체 장비 설계과, 반도체 융합 소프트웨어과, 반도체 전기 시스템과, 반도체 공정 장비과, 반도체 다 반도체. 그리고 여기 협력업체도 한번 보고 여기에 나온 애들이 네. 여기에다 취업을 하는 거예요. 삼성도 있고 SK 하이닉스 있고 이거는 뭐냐면 동부 하이텍이에요. 네네. 온세미 이거는 저기 저 펩리스예요. 그다음에 램 리서치는 여기 고덕에도 사무실이 있어요. 네. 그다음에 여기는 원익 IPS, 원익 QA 네네. 이거 삼성의 1차 밴더예요. 네네. 여기 저기 저 쌍용 자동차 밑에 가면 그 사무실 그 건물이 여기에 있죠. 네. 다 있어요. 여기 이런 세계적인 회사들이 네. 삼성하고 관련이 돼서 다 있는데 여기에 이런 과들이 나오면은 삼성에만 들어가겠어요? 이 반도체 관련 다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일자리들이 정말 양질의 일자리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 한번 보세요. 반도체 전기 시스템 학과라고 그러잖아요. 전기. 네. 네. 그러면 국제대학교에도 철도 전기과가 있거든요. 조금만 응용하면 안 될까요? 네네. 왜 그런 생각을 안 하는지 하도 답답해서 제가 그런 소리를 막 한 적이 있어요. 네. 일리 있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그래서 네. 그냥 우리는 삼성은 여기에 들어가서 정말 삼성이 없었다면 고덕 신도시 아파트가 이렇게 비싸고 뭐 이주택지나 상가주택에 저렇게 그냥 임대료가 높고 그러겠냐고요. 네. 삼성 덕분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평택시는 도대체 뭘 하고 있었냐? 굉장히 원망이 많습니다. 진짜 평택에 있는 정치인들, 그 다음에 뭐 지자체장을 꿈꾸는 사람들은 이에 대한 대비가 없으면은 다음번은 꿈도 꾸지 마셔야 될 거예요. 지역에 우리 이 지자체 여기 평택 시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때문에 그래요. 용인에 반도체 공장을 첫 삽을 뜨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눈에 보이고 너무 대비가 되는 거예요. 아직도 늙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평택 캠퍼스 삼성전자가 아직 절반이 다 된 거 아니거든요. 네네. 그럼 아직도 할 일이 많고 뭐 지자체에서 시청에서도 하는 얘기가 2035년까지 삼성이 공장을 계속 건설을 한다. 아직도 10여 년이 남아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해야죠. 우리 그 평택을 보면은 제가 이제 그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제가 평택에 온 지 이제 한 3, 4년 됐는데 아주 열악한 게 두 가지예요. 첫 네. 번째는 교육이에요. 네네. 저희 애들이 다 컸지만은 그게 상관은 없겠지만은 네네. 교육 여건이 너무 나쁘고 두 번째는 그 의료 시설이에요. 그 의료 시설은 이제 아주대 병원이 27년에 이제 그 개원을 한다 그러니까 대학병원이 네네. 하나 들어오고 사실 저도 이번 주에도 아주대 병원에도 갔었고 5월 달에도 저 고대 안산병원에 가는데 갈 병원이 없는 거예요. 여기 네네. 평택에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근데 교육 문제는 이제 카이스트 저 평택 캠퍼스가 26년에 첫 캠퍼스를 문을 여는데 카이스트는 거기는 전부 다 석박사급이고 그냥 대학원 수준이고 네. 그러면 뭐 고등학교, 대학 정도가 받쳐줘야 되는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심각해요. 그래서 왜 이런 문제를 지역의 시청에서나 지자체에서나 아니면 시의회라든가 아니면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좀 공론화를 해서 삼성에서 1년에 1,000억 이상 들어오는 그 세수를 가지고 일부만이라도 이용을 해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데 아무 대책이 없는지 아니면 무슨 대책이 있는데 발표를 하지 않은 건지 정말 그냥 저하고 상담하는 그 손님들은 우라통을 막 터뜨려요. 그래서 이 지금 평택에 네. 시장님을 비롯해서 시의원, 국회의원 두 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거 그냥 간단하게 하고 갈 일이 아니에요. 삼성이 지금까지 와가지고 우리 그 평택시에 굉장한 기여를 한 건 사실이에요. 뭐 불편한 것도 있었죠. 네네. 그렇지만은 다 좋고 다 나쁘고 이런 거는 세상에 없는 거니까 그건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보세요. 얘네들 옛날에 이게 폴리텍 대학이라고 하면 직업 전문학교예요. 네. 쳐다보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정부에서 설립한 사립대학이에요. 이름이 이상해요. 정부에서 설립한 사립대학이에요. 근데 노동부가 이거를 다 하거든요. 네. 한 학기에 학비가 한 12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아, 네. 엄청 거의 크구나. 다 장학금으로 다 커버가 돼요. 오. 자기 돈으로 들어가는 게 별로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은 한 학기에 한 120만 원 정도 되는데 졸업할 때까지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가지만은 교수들이 다니면서 기업들을 찾아다니고 하면서 장학금을 다 유치를 해가지고 애들이 그냥 장학금 학비에 걱정 없이 네. 다 할 수가 있고 여기 또 공도에는 여기는요 여자들도 또 많아요. 그러니까 저기 안에다가 기숙사를 완전히 완비를 해가지고 애들이 그냥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든 거죠. 구미에서 고등학교 졸업한 애를 제가 여기를 넣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했던 적이 있었어요. 네. 이걸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이게 너무 잘 돼 있어요. 너무 잘 돼 있어요. 저기 한국 폴리텍 대학이 저기 그 화성에도 가도 있고 안성에도 있는데 평택에는 없어요. 그러면 이걸 또 안성에다 만드는 건 힘들다 그러면은 우리 국제대학도 있고 평택대학도 있고 아니면 재활복지대학도 있잖아요. 거기다 과를 넓히든가 해서 이걸 좀 만들어야지. 이거 한번 보세요. 이 회사들, 네네. 이 회사들 정말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무슨 뭐 인문과라든가 이런 데 나와서 여기 들어가기 힘들단 말이에요. 이 정말 이 많은 그 글로벌한 기업들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다 있는데 우리 정치인들 또 지역사회 시의회에도 상당히 좀 문제가 많다고 봐요. 저도 이렇게 좋은 대학이 가까이 있는지 잘 모르죠? 네네, 몰랐어요. 공도니까 평택하고 네. 거의 경계가 붙어 있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삼성을 여기다 앉혀놓고 안성에도 또 반도체 소부장 뭐 무슨 특화단지도 신청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인재가 문제죠. 네. 반도체 인재는 어마하게 모자라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평택시에서 힘쓰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 미리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정말 우라통이 터져요. 저희 애들은 다 커서 뭐 그런 거 없다 그러지만은 지금 자라나는 애들한테 이거 어떡할 거예요? 네. 이름도 이렇게 바뀌었다니까요. 한국 폴리텍 대학 반도체 융합 캠퍼스 그러면 다 선점해 버렸어요. 폴리텍 대학이라는 이름이 붙었으면 이게 다 똑같이 정부가 설립한 사립대학이고 그 예. 대학이 그 대학인 거예요. 예.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뭐 전기라든가 뭐 기계라든가 뭐 용접이라든가 이렇게 가르치는 그 대학이 대부분인데 여기는 반도체예요. 네. 왜 그렇겠어요? 공도니까 네. 삼성도 있고 SK도 있고 다 가까이에 있으니까 네. 기회를 잘 잡은 거죠. 그러네요. 이런 거를 우리 평택에서는 왜 놓쳤냐고요. 그러고 아니면 삼성에서 1년에 지방세 1,000억 가면 갈수록 더 많습니다. 화성은요 거의 3,000억대예요. 네. 반도체 공장이 많으니까 네. 수원은 한 2,000억대. 지금은 우리 평택은 한 1,000억대인데 그 중에 10%, 20%만 떼어서라도 이런 거에다가 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면은 안 될까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시장님을 좀 알고 시의원을 좀 안다면은 저는 정말 목소리 높여서 건의하고 싶어요. 근데 너무나 먼 사람들이라 가지고. 혹시 몰라요. 저희 구독자이실지도. 우리 만약에 이 유튜브 영상을 본다 그러면은 네. 전 상담을 좀 하고 싶고 네. 좀 이런 걸 건의하고 싶어요. 우리 경자스쿨에서 이 뉴스를 3번째인데 네. 삼성이 200만 평 이상의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된다고 저는 작년부터 제 블로그에 글 올리고 상담할 때마다 항상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아마 그때는 유일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결국은 용인으로 뺏겨버리잖아요. 저는 수많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고 삼성이 용인에다가 300조를 투자한다는 그 전주에도 제가 그런 그 블로그를 올리고 그런 영상을 찍은 적이 있었어요. 네네. 안타까워요. 왜 그렇게 삼성을 여기다 유치를 해놓고 그 큰 거를 해놓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앞을 보는 눈이 없는지 좀 참 걱정이 많습니다. 네. 근데 아직까지 평택에는 정말 그 입지가 너무 좋아요. 네. 왜냐면은
그 이동 남사에는 뭐 아직까지 전철을 끌어오고 고속도로를 끌어오고 물을 끌어오고 전기를 끌어오려면 갈수록 태산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 고덕에 우리 삼성 평택 캠퍼스는 이미 준비가 다 끝났어요. 네, 네. 그럼 이제부터 저 알차게 채워가는 거를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뭐 고독의 주민자치연합회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좀 강력하게 건의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네. 열심히 또 우리 앞에서 또 이 영상이 네. 정말 시의회 의원이라든가 국회의원들한테 좀 갔으면 좋겠어요. 아, 네. 안타까워요. 갈 것 같습니다. 텔레파시를 보내서. 네. 그리고 요런 부분들이 삼성이 여기에서 자리를 잡고 벌써 그 10여 년 벌써 돼 가는데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래 늦지 않았어요.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좀 하고 싶고 또 여기 또 이제 우리가 보면은 여기 이제 공사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5기가. 네네. 5기에 대해서 뭐 아직까지도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들이 많은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잘 진행되고 있고 특히 이제 오늘 이제 그 조금 더 첨언을 하면은 요게 이제 사무 3동 네. 9,258억에 계약이 됐죠. 네. 그 다음에 여기에 9,850억에 계약이 됐는데 제가 정보를 듣기로는 내일 4월 15일 네. 공식적인 착공을 한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안에 가서 사진도 몇 개 찍었지만은 요 부분을 좀 보려면 여기는 이미 시작했어요. 여기에 지금 이렇게 박스가 좀 작게 했는데 사실 이만큼 커요. 네. 그리고 여기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1에서 4층까지 수영장인데 고독 주민들한테 좀 그 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요게 요 2번하고 3번이 내일 착공되는지를 저희가 좀 눈여겨보고 네. 현장을 가볼 겁니다. 네네. 저게 되면은 우리가 53층에 대한 아쉬움을 여기서 많이 덜어줄 거예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짤막하게 한 3일 전인가요? 4일 전인가 우리가 네. 얘기를 올렸었죠. 이렇게 쭉 나와서 9,258억에 계약이 돼 있고 굉장히 쇼킹한 거죠. 이만하게 크게 늘어난 거죠. 근데 이 사무동이 왜 늦게 시작했냐 하고 제가 그 좀 의문을 가졌었는데 해결이 됐어요. 여기 보면은 용적률이 434.29%예요. 네. 만일 요게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 한 2, 3주밖에 안 됐어요. 그 전에는 용적률이 350%였었어요. 네네. 그럼 이만하게 못 짓죠. 그런데 국무회의에서 490%로 올랐죠. 네. 요렇게 됐는데 요 이제 자료를 주신 분이 이런 자료까지 저한테 첨부를 다 해줬거든요. 이게 뭐냐면은요. 여기가 고덕 삼성로예요. 네네. 6차선 도로에 밑에가 거기 위에를 이렇게 뚜껑을 씌워가지고 옥상 정원을 만드는 거죠. 이거는 제가 3년 전에 일본에서 일본어로 돼 있는 도면을 받은 적이 있어요. 네. 더 구체화 시킨 거죠. 여기가 이제 사무 이제 3동이 들어가고 여기 이제 이 조감도가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네. 여기에 3기고 여기 복합동이 들어가야 돼요. 네. 복합동은 조금 더 높아요. 네. 그리고 여기에 4기거든요. 이렇게 해서 쭉 들어갔는데 아 너무 멋있죠. 네. 여기는 도로예요. 도로 위에다 이렇게 만드는 거죠. 여기에 보면은 이게 53층인 거예요. 네. 헬기장. 네, 헬리포트가 있고 여기 그림자 보이시죠? 네네. 그림자가 이게 53층이었어요. 여기가 지금 주차 타워고 여기도 지금 몇 층이지만 여기도 건물이 또 올라가고 여기도 건물이 올라가지요. 그리고 이게 이제 고덕 삼성로인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옥상 정원을 만드는 거죠. 어마어마하네요. 엄청나죠. 그래서 제가 이걸 올려놨더니 어떤 분이 좋은 의미인지 나쁜 의미인지 모르지만 삼성이 여기다가 삼성타운을 만들려고 했었구나. 근데 이 조감도가 지금 봐서는 이대로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이런 계획들이 없어진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언제 또 다시 그 계획이 살아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이거 53층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도 있죠. 이렇게 네. 보면은 1, 2, 3, 4, 6기 걱정하지 마세요. 6기를 네. 들어오잖아요. 그죠? 네, 네. 들어오고 여기 이렇게 그림자로 이렇게 보이죠. 네. 53층. 아, 네. 제 눈으로 확인한 건 아니지만은 대략 한 달 반 전쯤에
우리 고덕주민자치연합회 그 임원들하고 삼성의 대외 협력 담당자가 간담회를 했을 때 53층을 그때 당시에는 취소됐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미지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삼성 그 협력사 대표님, 협력사 그 현장 소장님한테 53층이 7월 달에 착공한다는 소리도 직접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네네. 저는 53층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뭐 53층이 여기 들어올 수도 있고 53층을 잘라서 옆에 이렇게 퍼뜨려 가지고 그렇죠. 그만한 공간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게 핵심입니다. 네네. 이게 53층이 높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런 쪽으로 이 건물들을 왜냐하면 이 건물을 지을 자리는 아직 다 있으니까 그러면은 높이 세울 거냐 아니면 넓게 해가지고 연면적을 넓게 할 거냐 네. 그러면은 층수에 대한 아쉬움은 있겠지만은 전체적인 그런 만족감은 아마 찾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요 자료는 요거는 이제 만일 내일 착공이 되면은 내일 벌써 이게 기초는 벌써 다 하고 있어요. 터파기는 다 해놨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착공식을 하느냐 그거는 이제 한번 볼 거고요. 여기 오기도 지금 터파기는 준비가 다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부터 해야 될 게 뭐냐면은 기초를 하기 위한 pH 파일을 박는 거거든요. 제가 주말을 이용해서 더 구체적인 사진을 또 찍을 겁니다. 네네. 아니면 차를 타고 가기 힘들면은 네. 자전거를 타고 들어가서라도 여기를 좀 다시 한번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요. 여기 지금 4기를 짓고 있잖아요. 네. 4기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더 하고 갈게요. 네. 4기가 우리가 알려지기를 슬로우 다운으로 공사가 늦어졌다고 하는데 이제는 슬로우 다운의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은 요 4기에 하는 철골 업체가 4개 업체예요. 대주, 그 다음에 삼원, 거흥, 한맥 이렇게 4개 회사가 여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 월요일부터 철야를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주간조는 새벽 5시부터 저녁 19시까지 그 다음에 야간조는 19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철야에 들어갔어요. 네. 근데 철야를 시작하고 이틀 동안 파업을 했어요. 화요일, 수요일. 네. 근데 어제부터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아니 슬로우 다운인데 왜 철야를 해요? 이제 뭐 슬로우 다운이 지나간 거 아닐까요? 그렇죠. 네. 그 이제 슬로우 다운이 없어지고 이제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고 급한 쪽에서는 이렇게 철골 공사를 하고 이러는 쪽에서는 예전처럼 철야를 하면서 잔업도 하고 이렇게 한 거죠. 그 이유를 한번 분석해 봤는데요. 이 기초공사가 언제 시작이 되냐면은 여기를 보면은 1월 27일 날 이게 슬로우 다운 일정표예요. 네. 5기 골조가 H빔 올라가는 골조가 23년 10월 1일부터예요. 여기는 변경된 게 없어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네. 이게 여기 보면 3기하고 4기는 일정이 조금씩 변경이 됐는데 5기는 일정이 10월 1일로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은 5기를 지금이 4월 달이고 지금 10월 1일이잖아요. 네. 앞으로 한 5개월 정도 남았는데 5개월 안에 4기 골조를 끝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네. 그래서 얘네들이 여기를 4기를 지금 철회를 들어간 거죠. 저기 일이 많이 남았어요 아직까지요. 아, 네. 그러면 철회를 해서라도 저게 9월 말까지 마무리를 하고 그때부터 10월 1일부터 여기에 골조가 올라가야죠. 그럼 소장님 지금 출퇴근 시간에 차량이 많이 적어졌어요. 예. 네. 그러면 그 인원들이 지금 철야를 시작했다고 하면 네. 철야가 끝나고 나면 또 다른 공사들이 연이어서 이제 시작이 그렇죠.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언제쯤 들어오게 될까요? 3일 전인가 신문에 왔었죠. 뉴스원에서 나왔는데요. 5기 공사가 시작이 됐다고 신문에 나오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현재 삼성전자 직원하고 협력사 직원하고 대략해서 6에서 7만 명이 근무를 하는데 네. 올해 연말쯤에는 10만 명이 될 거랍니다. 그런데 작년에 신문에서는 이 5기가 시작이 되면은 플러스 5만 명이 들어온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근데 지금 신문에 보면 플러스 3만 명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적어도 올해 연말쯤에 그러고 5기에 여기 뭐 이거는 삼성에서 나온 데이터니까 이게 5기 골조가
P5 골조가 10월 1일부터 시작이 되니까 적어도 5개월 뒤쯤에는 인원이 전과 같이 전보다 더 많아지죠. 전에는 6, 7만 명이었었는데 10만 명이라 그러니까 고도 신도시는 또 그냥 엄청난 또 교통 지역이 생기겠지만 부동산 입장에서 보는 또 엄청나게 또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할 때 카더라는 잘 안 통합니다, 요즘. 그래서 뭐 어디서 들었느니 많으니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이런 데이터, 네. 그다음에 신문, 적어도 신문에서 발표되는 그런 데이터를 보고 해야죠. P5는 10월 1일부터입니다. 그러니까 4기는 적어도 9월 말 정도에 끝나야죠. 골조만 끝나는 거예요. 내부는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또 들어가야 되는 거고. 네. 그러면 이 4기에 하던 골조에 있던 그 네 팀이 또 5기로 넘어가겠죠. 네. 그래서 지금 많이 고독이 어렵고 그런 지금 과정을 겪고 있지만은 인원이 살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직접적인 얘기도 저도 듣고 있거든요. 네. 저도 뭐 블로그를 하고 또 이렇게 그 유튜브를 이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 정보를 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현재도 나가는 인원도 있지만 들어오는 인원도 더 많습니다. 채워지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네. 여기까지만 알겠습니다. 하시는 걸로 하시죠.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소장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예. 주에는 그러면 저희가 어떤 내용 가지고 한번 또 만나보게 될까요? 다음 주에는 네. 이게 공식적으로 내일 4월 15일 날 착공식을 했는지 네네. 그리고 더 궁금한 거는 사무 6동에 요게 이제 건축 그 표지판이거든요. 네. 이거는 건축법에 따라서 당연히 이렇게 서야 돼요. 그러니까 네네. 이게 어디에 붙냐 그러면은 여기가 사무 6동이거든요. 네. 아까 그런 자세한 게 여기쯤이 붙거나 여기 어디에 붙어야 되거든요. 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데 그거를 촬영하는 게 제 목표예요. 네네. 그 촬영이 되면은 네. 사무 6동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또 한번 설명을 드리고 여기 또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여기에 또 어떻게 됐는지 왜냐면은 평택 캠퍼스는 좀 다이내믹해요. 네. 그래서 한 주 사이에 이렇게 획획 바뀌는 것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정보도 추가로 해서 제가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사 현황판을 다음 주에는 꼼꼼히 한번 분석해 보는 현황판이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들의 영상을 만들어 갑니다. 감사합니다. 경자였습니다.